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이분은 계절로 따지면요, 네. 한여름 아니면 한겨울이에요. 예, 극과 극인가요? 뭐 아니면 도의 느낌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실 성금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을 여자 서성금도 이제는 준마렐라가 되고 싶은데 남자가 없고 그렇다니 쇼핑으로 좀 속 좀 채워볼까 했더니 돈도 없는 준마렐라의 랭킹녀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훈 씨 옷차림을 보니까요, 가을이 진짜 코앞에까지 왔어요. 네. 여름 옷차림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긴팔 가디건을 네. 입었는데요. 너무 여름이 아쉬워가지고 아주 그냥 올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옷이 네. 짧아서 올렸습니다. 그러셨군요. 굉장히 옷이 짧더라고요. 네. 성훈 씨는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제일로 기다리시나요? 저는 사실 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굉장히 기다려요. 의외네요. 네. 노출을 많이 하고 다니시나요? 아니요. 그럼요. 저는 안 하는데 많이들 하니까 볼만하잖아요. 그래요? 네. 눈이 즐겁다. 눈이 즐겁. 그러면 성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떠나는 여름이 좀 아쉬운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올 가을이, 저는 사실 겨울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이 다가오는 겨울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가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셨나봐요. 네네. 자, 그리고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알려주실 만한식 팀장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소비의 달인이 되고자 하는 주부님들에게 똑똑한 경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듀머니의 만한식입니다. 네. 팀장님은 어느 계절 제일로 좋아하세요? 아, 전 가을이 너무 좋습니다. 가을이요? 예. 그렇죠. 왠지 분위기 있고, 예, 선선하고. 오늘 의상도 가을하고 아. 잘 어울리는 의상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렇죠.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네. 좋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오늘은 활기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자, 팀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저희를 즐겁게 해주실까요? 예. 우리가 보통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한 번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부님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을 꿈꾸실 텐데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인생에서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두 가지 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관리하고 돈 관리인데요. 시간 관리에서도 우리가 뭐 소중한 일, 중요한 일, 급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돈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또 우리 가족들의 욕구들이 같이 반영된 그런 급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재무적인 사건과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간을 하면서 돈에 대한 지출을 해야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무리가 없이 잘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우리 막연하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서진 씨는 살면서 난 진짜 이건 그냥 막연하게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거요? 계획한 거 말고. 꼭 해보고 싶은 거 저는 히말라야 이쪽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행을. 그러니까 여행에,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뭐 근처 베이스 캠프까지? 베이스캠프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거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우리 성금 씨는요? 저는 남자랑 100명 만나보고 싶어요. 네. 지금 만난 남자가 한 98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200명을 채우겠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 아침부터 거짓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팀장님은 살면서 뭐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요. 이제 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그런 여행에 대한 꿈을 많이 꿨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유럽이라든가 어떤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 한번 여행을 마음껏 해보고 싶습니다. 좋죠. 네. 저는 네. 회장님 한번 해보고 싶어요. 회장님이요. 대기업 회장님. 진짜 뭐, 우리나라 가능성이 없진 않죠. 3대 기업, 4대 네. 기업 뭐 이런 아주 큰 기업에 회장님 한번 해보고. 진짜 막연한 생각이네요. 아니 그게 네. 그러니까 제 우리 꿈과 꿈이 희망을 줍시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제 꿈이 이제 성금 씨 꿈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는 네. 생각 때문에 좀 속상합니다. 그렇죠? 어쩌나 싶습니다. 네. 네. 자, 인생 설계를 해야 된다, 이제 경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우선순위를 놓고 돈을 쓰려면 사실 그게 또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트렌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그냥 휩쓸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그 인생의 그 불균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이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이 늦어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자녀들의 교육이 다 끝나지 않은 시기에 또 가정의
가정의 소득이 이게 좀 끊기는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또 둘째로 같은 맥락인데요. 또 요즘에 4.5정 5.6도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듯이 예, 이제 직장에서 현업에서 이렇게 빨리 물러나게 되는 그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40대부터 요즘에는 이제 직장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 시기가 자녀 교육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하지 않으면은 예, 아마 행복한 그 인생이 자꾸 멀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 우리 생애 그 전 과정에 걸쳐 생활비 흐름을 파악해 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활비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어렸을 때, 아까 생활비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는 뭐 우유값이나 기저귀값, 유치원비들이 많이 나가니까 아이가 조금 크면은 생활비가 적게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자녀가 커갈수록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비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비라는 부분도 초등학교 때 교육비와 고등학교, 대학교 때 교육비는 천차만별이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대학교 등록금만 해도 이제 한 학기당 1,000만 원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돈들을 우리가 생활비라든가 이런 지출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뭐 대학교 시기 때 이렇게 빚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예, 이렇게 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팀장님 예. 진짜 중요한 시기에 예. 완전 적자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소득의 그 균형을 잡아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또 이모작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50 전에는 현업에서 이제 소득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50대 이후에서도 그 50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모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때는 여러 가지 그 소득을 많이 창출하기보다는 꾸준히 소득들이 끊이지 않게 조금이라도 계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고 네. 그럴 때 자녀들의 교육 자금이라든가 노후 자금에 대해서 대비하려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네. 꼭 써야 되는 어떤 지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지출을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예, 그렇죠. 우리가 도화지를 하나 펼쳐놓고 그 도화지 하나에 될까요? 살면서 꼭 써야 될 지출이 그렇죠. 어마어마 많을 것 같은데. 도화지, 흰 도화지에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꼭 필요한 지출들이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 어떤 지출이 있냐면은 생애 전 과정에 걸친 이제 생활비죠. 그러니까 네. 소득은 중간에 끊길 수 있겠지만 생활비는 끊기지가 않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죽는 날까지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그렇죠, 과정인 그렇죠.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노후 자금, 그다음에 노후 의료비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또 사교육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네요. 주택 구입 같은 경우에도 꼭 그렇죠, 구입을 그렇죠. 하기보다는 뭐 전세 자금이라도 목돈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자금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전 제품도 우리가 한 번 사고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생에서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차도 아마 한 3-4번 정도 바꾸게 맞아요. 되는 경우가 주기가 있잖아요. 있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자금들이 꼭 쓰게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가족의 대소사 비용도 필요하겠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요즘에 창업이나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중간에 소득이 끊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그 비상 예비 자금도 우리 삶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예,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쭉 짚어봤는데 아하.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지금 근데 네. 꼭 써야 하는 지출들을 지금 뭐 한 6, 7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중에서 과연 나는 몇 개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그렇죠? 혹시 뭐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지출이 있나요? 이 중에서? 있지요. 네, 평생 꼭 써야 되는 생활비 중에서 어떤 저는 거? 사실 노후자금, 노후의료비에 네.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또 이 창업이나 이직으로 인한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그 자금 네. 만드는 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집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집안에 뭐 경조사나 대조사 그렇죠. 있으니까 요거 좀 준비해야겠다. 요 정도 네.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또 빼뜨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가족의 대소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창업이나 이직으로 인한 그렇죠. 소득 중단 요거 굉장히 그러니까 와닿네요. 우리의 직업군이 그러니까요. 이쪽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모자랐던 네.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다면 먼저 팀장님 이 노후생활자금 준비 이거
저도 사실 저희 아직 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노후 자금인 부분인 거고요. 예, 이제 그 노후 자금 생활 준비에서는 지난번에도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게 국민연금 납입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20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노후 자금에 뒤따르는 게 이제 노후 의료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보험이라든가 금융상품으로 준비하려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소액으로 꾸준히 한 70세까지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예, 적은 액수지만 계속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고 네네.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주부 같은 분들은 국민연금을 안 드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미 가입자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노후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게 다 저희의 힘이 아닌가 네, 싶어요. 뒤늦게 드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들도 저희한테 좀 많다고 해요. 감사패라도 하나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홍보 영상이라도 하나 그렇죠. 찍으시겠어요? 뭐 그런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때문에 네. 드신 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소득 활동이 중단됐을 때 보충하는 자금이에요. 이런 자금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아, 예. 이전에는 그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개념이 이제 깨지면서 그렇죠. 지금의 이제 이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감 없이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직도 경력이 어떤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전 직장에 어저께까지 출근하고 그 다음 직장에 내일부터 출근하거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속되지 맞아요.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소득이 끊길 경우도 있고 또 소득이 줄어들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또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비상생활 자금을 해서 한 1년 정도는 준비를 해놓으시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저축을 통해서 꾸준히 예,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 통장이 여러 개 있어야겠네요. 네. 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 주부님들도 아이들 그 학비 같은 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나중에 당황 안 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요즘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록금이 아니라 금록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너무 비쌉니다. 예, 특히 저희 나라 또 많이 비싸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녀 대학교 등록금이 들어가는 시기에 우리 이제 가장들은 현업에서 물러나는 시기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전반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예,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등록금 진짜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요. 요번 학기 이제 2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생 친구들. 막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 하고요. 너무 안 됐어요. 등록금 때문에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내느냐 아닙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한참 모자라죠. 그럼요. 그 부모님한테 받을 돈 받고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라도 맞아요. 하고 대출은 대출대로 받고.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 부모님들 탓이에요. 왜요? 아니 부모님들은 미리미리 다 준비하셨으면 고생 안 하잖아요. 딱딱 내면 되잖아요. 만약에 내 자식이 대학을 안 갔다, 그럼 그 돈으로 딴 거 하시면 되잖아요. 저 자식을 네, 제가 참 저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서진 씨래요. 성금 씨가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근데 어떻게 부모님 탓입니까? 대학에서 조금만 해주시면 좀- 정말이에요. 뭐 반값 네, 등록금 그렇죠. 하잖아요. 정말 반값이 아니더라도 좀 많이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도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네.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돈 들어갈 곳이 또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예, 노후자금이나 비상자금 이런 것들은 큰 목돈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아마 이제 4개월 뒤면은 또 연말, 연초 하면은 이제 해돋이 구경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4개월 뒤에 어떤 목적을 마련해서 지금부터 해돋이 통장, 또 1년 뒤에 뭐 휴가를 계획해서 1년 뒤에 우리 가족 휴가 통장,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냉장고를 교체하거나 맞아요. 자동차를 교체할 경우에는 뭐 2년 뒤에 자동차 교체 통장해서 하나하나의 그 우리 삶에 대해서 그 하고자 하는 목록들을 만들어 놓고요. 네. 그런 것들을 아까 도화지에처럼 펼쳐 놓고 시간적으로 배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통장들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아직 없었어요. 근데 올 여름 아까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더웠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저희 남편 3만 원, 저 2만 원, 5만 원씩 해서 1년 뒤에 60만 원 만들어서 예, 에어컨을 사기로 지금 에어컨 통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왜 그게 남편분은 3만 원이고 선생님은 2만 원이에요? 조금 저보다 조금 더 많이 수입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네. 들으니까 저 정말 공감하는 게요. 제 차가
고장이 났어요. 네. 그래서 수리비가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비가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나서 네. 돈을 줘야지 또 차를 받아오잖아요. 그렇죠. 외상 안 되니까. 와, 이거 막 그 돈을 갑자기 만들려고 하니까 그쵸. 막 속에서 막 목돈이죠. 그렇죠. 목돈이죠. 100만 원의 네. 목돈이거든요. 또 현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아직도 고민이고 차는 다 고쳐졌는데 지금 이틀째 못 찾아갖고 오는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가 십시일반으로 3만 원씩 모을까요, 성금 씨? 3만 원씩 왜 그래야 되죠? 저 자식은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 10개는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면 할수록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유비무환이란 말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팀장님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경우를 들어주셨는데 네, 자랑이시죠? 에어컨 통장, 뭐 해돋이 여행 통장 너무 아기자기하고 그렇죠, 재밌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부부가 같이 계획해서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살면서 꼭 써야 될 돈들이 참 많네요. 따져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도 많고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돈을 또 쓰고 싶기도 한데 그렇죠. 그런 비용도 또 따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예. 답답하네요. 네. 우리가 그 인생에서 꼭 아까처럼 그 교육자금, 주택자금, 노후자금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자금인데 이런 꼭 써야 될 자금 외에 또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집 마련이나 너무 이렇게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그러한 그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포기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그 인생의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꼭 해야 할 일들 외에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예, 그런 것들을 좀 계속 계획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하고 싶어하는 일들에 대한 이 재무 계획, 네. 그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똑같이 아까 에어컨 사듯이 네. 당신 3만 원, 나 2만 원씩 이렇게 각출을 해야 되는 건지, 요건 틀리니까 당신 10,000원, 나 6,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네, 이건 어떤 재무 계획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통장이 7개 있습니다. 거기에 에어컨 통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제 목적에 맞는 통장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둘 있는데 사교육을 포기하고요. 예, 그 사교육비를 모아가지고 좀 자녀들이 독립적이고 좀 세상을 부딪히게 살게 하고 싶어가지고 예, 작년에 이태리를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딸 둘이 이태리에 있는데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은근히, 이태리에 네. 그래서 아이들도 보고 싶고 그렇죠. 또 유럽 여행도 하고 싶어서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일에 유럽 여행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20만 원씩 3년을 계획을 해서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목적을 정하시고 거기에 적은 액수지만은 계속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3년 뒤에 저는 유럽을 갔다 오게 되면은 계속 그 통장들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계속 소득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저에 대한 투자라든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 건강 관리 그 모아놓은 통장을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건강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부럽습니다. 오히려 그 목표가 생기니까 예. 다른 것까지도 조금 더 나를 추스려서 더 잘하게 된다 이런 뜻도 있네요. 근데 말씀 쭉 들어보니까 우리 팀장님은 예. 자랑쟁이. 아니 근데 저는요 팀장님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네.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뭔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해봐요. 저도 뭐 유럽 여행을 꿈꾼다 이래가지고 한 5년짜리 통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거를 복리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복리가 3년 후부터 붙으니까 맞아요. 5년이면 뭐 제가 는 거 보고 이자가 좀 더 많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있죠. 그런 방법도 괜찮죠?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랭킹을 준비했는데 네, 네. 아까 전에 하고 싶은 얘기, 막연하게 하고 싶은 일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내가 조금 여윳돈이 생기면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에 있죠. 대한 랭킹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있습니다. 있으세요? 저희부터 한번 알아보죠. 서진 씨, 뭐 너무 어떤. 많아요. 그렇죠. 일단 백 하나 사고 싶고요. 아니, 그럼요. 백은 좀. 뭐, 이건 앙탈이잖아요. 앙탈을 아직도 불고 그러지 앙탈이에요. 아침부터. 네. 죄송합니다. 집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여행을 많이 해보고 싶은데 여행 좋죠. 아까도 히말라야 베이스캠프 얘기해봤잖아요. 그쪽에서 저는 패러글라이딩 해보는 게 굉장히 소원이고요. 저기, 그러지 나는 말고. 굉장히 낭만적인 여자예요. 그렇죠. 네. 군대를 가면요. 유격대요. 막타워라고요. 그런 데서 패러글라이딩 좀 똑같이 뛰어도 내려오고요. 그래요? 예. 나이가 있어서 안 받아줄 것 행군도 하고.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여행 네, 좋습니다. 저는 좀 안 가본 데가 많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 다녀보고 싶어요. 네. 우리 팀장님은 어떠세요?
팀장님 어때요? 팀장님은 뭐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에어컨 성장. 에어컨 사시고, 내년에 에어컨 생길 거니까. 저 같은 네. 경우는 돈이 있으면요 네. 아주 이쁜 집을 짓고 싶고요. 아, 예쁜지.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갖고 싶어하는 차, 차. 녹차. 남자들은 우선은 이상해요. 그 100만 원부터 얼른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 네. 참, 네, 왜 저 이렇게 갑자기 남자들은 차를 좋아하는 마음이 거예요? 아프네요. 성금 씨는 어떠세요? 저는 랭킹 중에 있습니다. 랭킹에서 발표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랭킹은요,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네. 자, 그 4위는 해외 유학. 나도 때론 파리지앵이 되고 싶어. 네. 네. 해외 유학. 좋죠. 그래요. 근데 사실 생각만 그렇죠. 해도 쉽게 못 떠납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그렇죠. 않고. 이게 지금 우리 팀장님처럼 자식을 위해서 사교육비를 없애고 그렇게 투자를 해주시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되면 본인이 또 스스로 준비를 하셔도 그럼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만약에 중학교 때부터 한 달에 10,000원씩만 넣어서 진짜로요.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만 용돈에서 넣어서 대학을 딱 갔을 때는 네. 분명히 그만큼의 돈이 나온다는 거죠. 맞아. 저희 동기가요. 네. 저희 동기가 저희가 공채가 되자마자 탈레타 되자마자 네. 매달 5만 원씩 돈 입금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17년이 됐거든요. 네. 17년인데 그 차를 산 거예요. 어머. 고차를. 17년이니까 충분히 괜찮겠네요. 네, 얼마나 제가 배가 아프든지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늦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5,000원씩. 40년 보고 있습니다. 네. 100세 시대니까요. 네, 그럼요. 네. 네. 자, 그럼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쇼핑! 왕창 사고 싶어! 다 사고 싶어! 아주 그냥 싹쓸이 할 거야! 쇼핑, 그렇죠. 하고 쇼핑. 싶은 네. 거 참 많죠. 네. 돈만 있으면이야 뭐. 그렇죠. 뭐 제일 사고 싶으세요? 저는요, 백화점이요. 백화점. 그냥 백화점 통째로? 백화점 사고 싶어요. 네. 우리 네. 주부님들이 네.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가격 비교 없이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이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오. 네. 우리 그게 드라마 가장 하고 보면은 이렇게 딱 매장에 들어가서 저거 주시고요. 네, 저거 담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격은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렇죠. 네. 근데 참 특이한 게 사이즈도 안 물어봐요. 그렇죠. 가격, 사이즈, 그거 신발. NG네요. 이거 이쁘네. 네. 이거 했는데 사이즈가 다 틀릴 텐데요. 그렇죠. 네. 참 기가 막히게 딱딱하고 맞아요. 신데렐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발이 이게 근데 컸다. 이게 우리 서진 씨나 성금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 지금 팀장님 경우도 그런 느낌 있어요? 저는 조금 반대의 느낌인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이런 소비에 대해서는 우리들 마케팅에 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자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내년에 에어컨을 사실 거니까요. 내년에 에어컨이 네. 있고 뭐 파리 유럽 가셨어요? 네. 가실 거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랭킹 네, 갈게요.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세계 일주 돈 없어서 맨날 지구본만 봐요. 진짜. 맞아요. 저는 딱 두 가지 때문에 이 세계 일주를 포기합니다. 네, 첫째는 이제 언어. 언어. 두 번째는 돈. 돈. 두 번째가 정답이죠. 언어야 배우면 되는데 그렇죠. 세계 일주 너무 하고 싶죠. 그럼요. 다 모두의 꿈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세계 일주 하면 우리가 안 본 세상들이 이런 많으니까요. 거 있잖아. 지금 딱 돌려서 딱 찍고 나 이번에 여기 갔다 올래. 나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초밥 먹으러 일본 갈까?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스파게티 먹으러 이태리 가고. 맞아요. 네. 자, 대망의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망설여지는 일. 1위! 네. 성형. 다시 태어나고 싶어. 어머. 오, 그래요, 이거 좀 그래요, 요즘의 그래요.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가 네.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성- 성형계도 있다고 해요. 서진 씨도 성형. 저는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성금 씨는 뭐 소박한- 돈이 많다면 진짜 성형. 저는 다시 태어나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니까 네. 왜 웃기고 재밌게 살아봤으니까 네. 이번에는 우아하고 좀 섹시하게. 우아하고 섹시하게도 아니고 그냥 딱 이렇게 서진 씨 정도만 돼서 정말요? 남자들이 그냥 아주 그냥 한 추럭 따라다니는 안 따라다녀. 서진 씨 남자들이 한 이 추억 정도면 따라다니나요? 안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요. 한예슬 정도는 돼야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랭킹을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써야 되는 돈들도 많은데요. 팀장님 오늘 끝으로 좋은 말씀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꼭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될 이런 목록들을 많이 만들어서요. 우리가 대출하지 않고 마이너스 통장만 만들지 않아도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저축하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렇죠. 저축만이 살 길이에요. 누구나 다 저축을 하면요. 네.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그게 사실 오늘의 팁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희망이 생겼네요.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축. 네. 빨리 가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근데요, 희망이 생기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모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오늘 희망을 갖고 오늘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여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주말엘라의 도전.